자, 여러분. 솔직히 요즘 기분 좀 어떠십니까? 아마 분통이 터지다 못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계실 겁니다. 걱정도 태산 같으실 거고요.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이 리플 XRP 하나만 부여잡고 버틴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잖아요. 소송만 끝나봐라. 법적 리스크만 사라지면 무조건 날아간다. 혹은 ETF 출시만 되면 게임 끝이다. 이 믿음 하나로 그 긴 시간을 견뎌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지긋지긋했던 소송 끝났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리스크는 해소됐죠. 게다가 연준에서는 금리까지 0.25bp 더 내린다고 하고, 최근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는 EN21의 XRP ETF 상장 승인까지 떨어졌습니다. 소송 종료의 ETF 승인이라니, 이건 우리가 꿈에서나 그리던 완벽한 시나리오잖아요. 솔직히 이 정도 호재면 XRP는 진작에 $5, $10 뚫고 신고가 갱신했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가격표 한번 보세요. 도대체 왜 아직도 제자리 걸음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소송 종료와 ETF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이 기괴한 가격 미스터리를 확실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호재가 쏟아지는데도 왜 세력들은 악착같이 우리 개미들을 털어내려고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얼마나 소름 돋게 흘러갈지, 그 설계도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자,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야, 소송도 끝나고 ETF도 나왔는데 가격이 이 모양이네? 이거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손절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바로 딱 그 생각을 하고 지쳐서 포기하고 던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 지루한 횡보장을 만든 세력들의 진짜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실망해서 매도 버튼 누르는 그 순간에 과연 무대 뒤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XRP 현물 ETF 시장에는요, 월가의 거대 자금들이 말 그대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하죠? 지난 11월 13일부터 무려 16일 이상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순유입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리스크 때문에 눈치만 보던 기관들이 이제는 장애물이 사라지니까 대놓고 쓸어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금액만 벌써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을 넘어섰어요. 제가 방송 준비하는 이 순간에도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기관들이 보름 넘게 풀매수를 때리고 있는데 가격이 안 오른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관들이 아직 매집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세력들이 목표한 물량이 100억 개라고 칩시다. 근데 가격이 오르면 자기들도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물은 뒤에서 조용히 사모으면서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 벽을 쳐서 가격을 박스권에 딱 가둬두는 겁니다. 쉽게 말해 스프링을 있는 힘껏 꾹 눌러놓은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소송이라는 뚜껑은 이미 열렸고 누르고 있던 손을 떼는 순간 그 반발력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이걸 증명하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35억 개였던 거래소 XRP 잔고가 지금 15억 개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3주 만에 수십억 개의 물량이 거래소에서 증발해버린 거예요. 소송 끝나고 ETF 나오니까 고래들은 이제 팔 이유가 없다 판단하고 물량을 지갑으로 다 빼버리는 겁니다. 안전하니까요. 유명 분석가 마이크도 경고했죠. 이제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장외시장에서도 물량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이게 무슨 소리냐? 조만간 공급 쇼크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사고 싶은 기관들은 줄을 섰는데 정작 팔 물건이 씨가 마른 상황인 거죠.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2짜리 가격표, 그거 물량 말라버린 시장에서 세력들이 임시로 붙여놓은 가짜 가격표일 뿐입니다. 차트만 보면 답답해서 숨이 막히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월가 뒷골목에서는 수조 원의 자금이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철저하게 속고 있는 겁니다. 세력들이 보여주는 가격은 여러분들이 지루해져서 떨어져 나가길 바라며 켜둔 가짜 전광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차트에는 절대 찍히지 않는 그 유령 시장의 실체를 폭로해드리겠습니다. 왜 리플이 절대 망할 수 없는지, 비트코인이 무너져도 왜 리플만이 유일한 구명보트인지 멘탈 꽉 잡고 들어보세요. 리플이 전 세계 800개 이상 은행이랑 파트너십 맺었다. 일본 SBI니 중동은행이니 뉴스만 보면 이미 세계 정복한 것 같은데 가격은 왜 이럴까요? 이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시장만 보고 있기 때문에 빠지는 함정입니다. 리플 생태계는 완벽하게 두 개의 층으로 나뉘어 있어요. 우리가 보는 업비트, 빗썸 같은 거래소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지상 1층입니다. 여기는 우리 같은 중소형 개미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곳이죠. 하지만 진짜 거물들이 노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하 벙커입니다. 기관 전용 내부 유동성 풀과 장외 거래 시장이죠. 기관들이 수천억 원을 송금할 때 우리처럼 거래소 호가창 긁을까요? 절대 안 그럽니다. 그들은 블록체인 탐색기에도 안 지키고 차트 거래량에도 안 잡히는 그들만의 비밀 통로 ODL과 OTC를 씁니다. 요즘 ODL 사용량이 폭발하고 있다는데 그게 다 어디 갔나 했더니 바로 이 지하 터널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세력들은 철저하게 이중 장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실사용은 지하에서 폭발적으로 늘리고 지상에서는 가격을 눌러서 개미들 눈을 가리는 거죠. 현재 가격과 실제 가치 사이에 이 괴상한 괴리가 생기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거대한 설계라면 믿으시겠습니까? 2017년 소위 암흑기 시절 기억하시죠? 그때 리플 가격 몇십 원도 안 했습니다. 그때는 시스템이랄 게 없었어요.
그냥 실험실 쥐 같은 존재라 세력들이 맘대로 펌핑하고 덤핑하며 가지고 놀았죠. 그러다 2020년에 SEC 소송이 터졌습니다. 다들 악재라고 생각했죠? 천만에요. 이건 금융 엘리트들의 완벽한 시간 끌기용 연막 작전이었습니다. 리플을 전세계 금융망 표준인 ISO 20022로 심으려면 은행들이 시스템 깔고 테스트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만약 그때 가격이 너무 올랐다면 은행들은 비싸서 쳐다도 안 봤을 겁니다. 그래서 SEC라는 공포의 감독관을 세워서 가격을 강제로 짓누르고 그 사이에 뒤로는 기관들이 매집하고 아래로는 인프라를 깔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자, 그럼 지금은 어떤 단계냐? 차트 패턴 수축의 끝자락, 즉 막바지입니다. 시스템 다 깔렸죠? 스테이블 코인 RLUSD 나왔죠? CBDC 테스트하죠? 현물 ETF 나왔죠? 거기다 에버노스 같은 기업까지 들어왔습니다. 세력들의 매집 구간, 즉 가두리 양식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쳐서 나가는 바로 그 순간이 세력들이 문 걸어 잠그고 출발하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어드릴게요. 비트코인 떨어지면 리플도 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죠.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충격에서는 두 코인의 운명이 완전히 갈릴 겁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비트코인은 기대감으로 쌓아 올린 탑입니다. 실체가 없어요. 금융위기가 와서 기관들이 야 현금화해 하고 던지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을 마지막까지 받아줄 주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XRP는 다릅니다. 제가 말한 그 지하 벙커, 즉 은행과 기업들의 실사용 네트워크가 바닥을 딱 받치고 있습니다. XRP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송금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니까요. 가격 떨어진다고 은행이 송금 멈춥니까? 아니죠. 오히려 싸지면 더 많이 사서 송금해야 됩니다. 즉 XRP는 투기꾼들이 다 도망가도 네트워크를 돌려야 하는 은행이라는 콘크리트 지지대가 있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이게 바로 세력들이 비트코인으로 개미를 유혹할 때 진짜 스마트 머니들은 조용히 XRP를 모으는 이유입니다. 사용량이 늘면 결국 창고는 빕니다. ODL 결제 폭발하고 송금 늘어나면 유동성 공급자들 재고가 바닥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럼 기관들은 어쩔 수 없이 지상 1층 거래소로 올라와야 됩니다. 야, 지하 창고 비었다. 거래소 물량 가져와. 이 명령 떨어지는 순간 눌려있던 스프링이 튀어오르듯 가격은 폭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임계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거물, 바로 에버노스입니다. 비트코인에 마이클 세일러가 있다면 XRP엔 에버노스가 있죠. 이 기업의 목표는 소름 끼칠 정도로 명확합니다. 세계 최대의 XRP 트레저리 기업이 되겠다. 자산을 달러나 금 대신 XRP로 꽉 채워서 나스닥 상장하겠다는 겁니다. 데이터 보면 2025년 10월 11월 사이에 얘네가 사들인 것만 공개된 게 4억 7천만 개입니다. 이건 단타용이 아니에요. 시장에 있는 XRP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서 금고에 영원히 잠그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래가 들어왔는데 왜 가격이 조용하냐? 그들은 가격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나스닥 상장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전에 최대한 싼 가격에 몸집을 불려야 하니까요. 지금 차트의 초록색 양봉 하나 뒤에는 이런 거대 기업들의 매집 곡선이 숨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초보자분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시는 것. 비트코인 ETF 대박 났으니까 리플 ETF도 똑같겠지? 아닙니다. 결과는 상승으로 같을지 몰라도 속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메모하세요. 비트코인 ETF는 엑시트가 쉽습니다. 수익 나면 팔아서 달러로 바꿔요. 언제든 매도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XRP 현물 ETF는 근본적으로 매집의 메커니즘이자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왜냐? XRP는 브릿지 자산이잖아요. 기관들은 ETF로 들어온 자금으로 XRP를 산 뒤에 이걸 금고에만 넣어두는 게 아니라 리플렛 유동성 공급용으로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즉 한번 들어오면 웬만해선 밖으로 안 나오는 고정 수요가 된다는 거죠. 비트코인 ETF는 매도 버튼이 있는 상품이지만 XRP ETF는 사실상 매도 버튼이 고장난 상품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깨달아야 세력의 큰 그림이 보입니다. 기업 재무부를 담당하는 에버노스라는 파이프라인, 그리고 펀드 시장을 담당하는 현물 ETF라는 파이프라인, 이 두 개의 거대한 빨대가 시장 유동성을 쪽쪽 빨아먹을 건데 더 무서운 건 이들의 매수 단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가격대라는 겁니다. 이 거대 자본들이 자기들 평단가 밑으로 가격이 떨어지게 놔둘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가격이 지지부진한 건 이들이 평단을 관리하며 개미들 물량을 받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공포를 느낄 때가 아닙니다.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리플 XRP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상승장이 임박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알트 불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튀어오르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요즘 트럼프 일가 측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밈코인을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대성과를 거두며 거의 보증 수표처럼 자리 잡았고요.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내지 않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베런 트럼프.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각자 담당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남 에릭 트럼프가 수위 코인을 맡으면서 수위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2024년 기준 수위는 많은 투자자들이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이어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며 수위로 부자가 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배런 트럼프입니다. 이 인물에 특히 시선을 두셔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탄탄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상당합니다. 잘생겼고 키가 크며 굉장히 영리하죠. 이런 사람이 지금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고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막내 배런이 맡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겠지만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 막내 배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시장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수혜가 가능한 코인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월드 리버티의 본격 지원 사격까지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발 자금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로 널리 알려진 뒤에 뒤늦게 들어가면 당연히 늦습니다. 투자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려면 미리 움직여야 하고 늦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려 합니다. 이번 상승은 구조적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이 맡을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관심이 커질수록 세간에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업비트 빗썸 관계자들이 모두 이 이슈만 기다리는 분위기고요. 말 그대로 폭등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만큼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 한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배런 코인의 정체가 궁금하실 테니까요. 문자 주시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건 배런 관련 밈 코인이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만원 정도만 시도해 보셔도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일가의 막내 배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고문으로서 맡게 될 코인, 이건 정말 드물고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승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폼 링크 하나를 달아놓겠습니다.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독자께만 드려요. 왜 체크를 해주신 다음 배런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아까 말씀드린 배런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에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